스매들리 달링턴 버틀러 1881년 7월 30일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체스터에서 3형제 중 마지로 태어났다. 부모는 모두 퀘이커교 집안 출신이었고 아버지 토머스 스토크 버틀러는 변호사이자 판사였으며 31년간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지냈다. 외조부는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활동한 스매들리 달링턴이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1898년에 스페인 미국 전쟁이 일어나자 해병대 자원 입대해 소위로 임관한 뒤 쿠바로 파견됐다. 이후 필리핀과 중국, 중남미로 파견되어 약 120회의 전투에 참여하며 많은 전功을 세웠다. 그래서 해병대 최고 훈장인 브레빗 훈장을 수운하고 미국 최고의 훈장인 의회 명예 훈장을 2번이나 받은 유일한 전쟁 영웅이 됐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에 위치해 미군 상륙기지의 지휘관으로 활동했으며 1929년 48에 최연소로 당시 해병대 최고 계급인 소장에 올랐다. 하지만 평소 평화주의, 반파시즘 언행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해병대 사령관 인사에서 밀려나 1931년에 퇴역하고 말았다. 퇴역 후에는 반전 평화주의 연설가로 미국 700여 개 도시를 돌며 1200여 회의 연설을 해 전국적인 명성과 지지를 얻었으며 1935년에 자신의 연설을 보강해 전쟁은 사기다 라는 책을 펴냈다. 출판과 동시에 화제작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오늘날까지 꾸준히 읽히고 있으며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반전 클래식으로 손꼽힌다. 그는 또 대공황 시절 부유한 자본가들이 그들에게 불리한 경제 정책을 펴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축출하고 파시스트 정권을 세우려고 한 음모를 폭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음모는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지만 음모 가담자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는 1930년대에 반전 평화주의 운동을 이끌다가 1940년 6월 21일 필라델피아 해군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법은 전쟁 중에 침묵한다. 키케로. 조금만 더 일찍 읽었더라면 선한 전쟁이나 악한 평화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에게 전쟁이란 국민을 속여 대기업을 배불리는 수단이다. 노엄 촘스키. 75년 전 해병대 소장 스매들리 달링턴 버틀러는 전쟁은 사기다 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당시 이 연설이 그토록 강한 신뢰감을 얻은 것은 무엇보다 그가 해병대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해병들은 지금도 그에 대해 배우고 있지만 그가 퀘이커교 절대 평화주의 출신이고 퇴역 후 미국의 침략 전쟁을 비난했다는 사실까지 배우지는 않는다. 버틀러 장군은 군사계나 평화운동 분야 외에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심지어 대학에서 미국사를 전공해 온갖 전쟁에 대해 배운 나조차도 그의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2004년 4월 4일 내 아들 케이티가 이라크 전쟁에서 죽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뒤에야 그를 처음 알았다. 2005년 3월경에 나는 언론에 실린 내 글을 읽은 어느 독자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거기에는 전쟁은 사기다를 읽을 수 있는 링크가 들어있었다. 나는 바로 이때 처음 버틀러의 작품을 읽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아들 케이티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그들의 이득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또 선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순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버틀러는 제1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무척이나 오랜 세월 동안 군인이었던 나는 전쟁은 사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퇴역해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적 전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를 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전의 세대들처럼 지금의 미국인들도 이라크 전쟁이라는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내 나이 세대의 테러와의 전쟁은 베트남전이었다. 버틀러 장군은 오늘날 선한 전쟁들이라고 알려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전쟁은 사기다를 썼다. 오늘날 이 책에 강한 신뢰감이 가는 이유는 저자의 연설이 있고 나서 75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책에 등장하는 일부 고유 명사들을 현재의 해당자들로 바꾸면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 전쟁 중에 부자들은 늘 이득을 챙기고 가난한 자들은 늘 그 이득에 해당하는 채무를 진다. 언제나 그렇고 예외란 없다. 제3장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렇다. 군인들이 전쟁 빚의 대부분을 갚았다. 그의 가족들도 갚았다. 가족들은 군인들이 겪은 것과 똑같은 비통함 속에서 빚을 갚았다. 그가 고통받을 때 그의 가족들도 고통받았다. 밤에 그가 참호 속에 누워있거나 옆에서 유산탄이 터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집에서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 형제, 자매, 아들, 딸 모두 2006년 7월 12일 국방부가 그때까지 이라크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우리 군인이 2544명이라고 발표했다. 무고한 이라크인들은 매일 수십 명이 전쟁 범죄로 죽임을 당했다. 그 며칠 전인 7월 9일 바그다드에서만 80여 명의 이라크인이 죽임을 당했다. 나는 내 아들 케이티가 몇 번째인지 모른다. 아무 관심도 없다. 614번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714번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케이티와 그 외 2543명은 통계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아있었고 숨을 쉬었고 사랑했고 사회 일원으로서 가치 있는 일도 했다. 그들은 약물 검사를 통과했고 미국과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명예롭게 자원 입대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일당과 뻔뻔한 전시 부당 이득 취득자들이 그들을 앞세워 이라크에서 자행한 행위들은 오용과 남용이었다. 미국을 지키거나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기는 충분히 근거를 통해 이미 증명됐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내 아들 케이티가 입대하기 전에 왜 나로 하여금 이 책을 읽게 하지 않았냐고. 그때 내가 이 책을 읽기만 했어도 지금 케이티는 살아 있었을 것이다. 첫 두 문단에 책 전체가 함축돼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군산복합제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할 이유가 나와 있다. 전쟁은 사기다. 언제나 그랬다. 전쟁은 아마 가장 오래된 사기일 것이다. 또 쉽게 가장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사기이며 확실히 가장 사악한 사기이기도 하다. 규모로 볼 것 같으면 독보적인 국제적 사기다. 이득은 달러로 계산하고 손실은 인명으로 계산하는 유일한 사기이기도 하다. 내가 보기에 사기라는 말은 국민 대다수의 눈에 보이는 바와 전혀 다른 뭔가를 설명하는데 딱 들어맞는다. 소규모 내부 집단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하면서 실행된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가 큰 돈을 번다. 책에서 버틀러 장군은 당대에 빌어먹을 전시 부당이득 취득자들을 일일이 열거한다. 화약회사, 철강회사, 피혁회사, 군복제조업체 등등. 이 회사들의 이득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수백 배나 증가했는데 얼핏 보면 오늘날의 전쟁 관련 기업들의 이득과 비슷하게 건전해 보이기도 한다. 또 버틀러 장군은 대령들을 위한
6,000대의 사륜 마차와 기병대를 위한 수천 개의 말 안장과 프랑스 상공에 띄울 수백 대의 비행기가 전쟁에서 한 번도 이용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다. 전시에는 돈 낭비와 생명 낭비가 무시무시하고 부도덕하게 자행된다. 언제나 그렇다. 제1차 세계대전과 다른 모든 전쟁에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부당이득 취득의 범죄적 전통은 오늘날 이라크에서의 전쟁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 석유회사 헬리버턴과 자회사 켈로그 브라운 앤드 루트, 스탠더드 오일, 건설사 벡텔, 사설경비, 용병업체 블랙워터 등은 지중해 바르바르 해안에 해적선 두목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일격을 이라크에 가해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거두고 있다. 경쟁자가 없는 이 부당이익 취득자들은 조지 W. 부시 정권과 친분이 있거나 과거 그들이 몸담았던 회사들이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 피 묻은 돈을 편취하고도 자기 자식이나 자손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버틀러 장군은 책에서 나폴레옹의 말을 전한다. 모든 군인은 훈장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그들은 훈장을 따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내 아들 케이디는 영국의 육군 출신 작가 로버트 베이든 파월이 창설한 준군사 조직 보이스카우트의 단원이었다.